사풍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9일, 그죠? 지방선거 투표일이 9일 남았는데, 뭐 선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 주제로 한번, 선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정치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네, 획기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도. 이것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근데 예전에 제가 했긴 했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정치 관련해서도 거의 탑급이에요, 탑급. 제가 탑급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예측을 한번 해보죠. 대예측. 그 전에 예측했던 건데, 사실은. 다음 대통령, 아니면 다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이냐.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동혁 씨가 됩니다. 장동혁 씨가. 놀랍죠? 제가 처음에 장동혁 씨가 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햇병아리였어요. 뭐, 그죠? 그때 누구지? 한동훈 씨 밑에 따까리 할 때, 그때부터 제가 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될 것이다. 김문수 씨를 이기고. 근데 그때 얘기했을 때가, 장동혁 씨가 거의 당대표 나간다는 선언을 처음 했을 때쯤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먼저 당대표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다 비웃었죠. 근데 제 예측대로 다 됐어요. 거물도 됐고. 그때 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미쳤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놀랍죠? 대통령이 될 거다, 장동혁 씨가. 네, 그 얘기도 놀랍죠. 왜 제가 이 정치 관련해서도 제가 거의 탑급이냐면, 이 정치 관련된 핵심을 가장 이해를 제일 잘하고 있어요. 저보다 앞선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가급적 안 나요. 가급적 안 나. 왜 가급적이 안 나고 안 맞냐? 기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발한 이 논리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게 연결됩니다. 장동혁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가. 정치판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둑판으로 봐야 돼요. 바둑판. 정치는요, 무조건 집짓기 게임이에요. 집짓기 게임. 그러면 바둑판이 이렇게 있죠. 바둑판에서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똑같아요. 바둑하고 정치, 대권은요. 그러면 집을 어디다 짓죠? 처음에 짓는 집이 중앙에다 짓지는 않잖아요. 가에다가 져요. 가에다가. 왜 그냥 모퉁이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퉁이, 양 모퉁이 이쪽 벽이 내 방어막을 딱 해주잖아요. 어떤 침입을 못하잖아요. 상대에서. 그죠? 그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 진지에 일단 집을 짓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죠? 바둑. 네, 바둑이라는 게임이. 근데 중앙에 집을 지면 이게 사방에서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고 집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설상 집을 졌어도 이게 생각보다 집의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막혀 있는 모퉁이에 집을 지면 생각보다 집도 크고 그 방어하기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 구조로 돼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정치에. 그 스펙트럼을 보면, 그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의 스펙트럼을 보면, 그 극좌, 극우,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죠. 조금 중도 성향의 보수, 중도 성향의 진보, 그리고 가운데
이제 중도, 완전 중도 그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둑판의 이 모서리에 해당되는 지형, 이 지형을 이 정치 지형에서 어디로 보면 되냐면 이제 강성 지지층, 강성 보수와 강성 진보 이쪽이 이 모서리에 해당되는 지형 지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이 중도는 이 바둑판에서 중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둑 게임을 어떻게 아까 해야 한다고 했냐면, 처음에는 양 모서리 쪽에 집짓기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일격이죠. 마지막 일격을 승부를 겨루는 지형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죠? 중앙에서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권이. 이젠 이제 양 모서리에 이렇게 집을 짓고 바둑처럼 이 영역을 확대한 다음에 마지막 일격을 겨룰 때에 이 중앙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이게 전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정치 평론가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측이 다 틀리는 이유가 이 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아야 하고, 호구력이 있어야 하고, 그 생각에 중도한테 소구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바둑판에 이 양 모서리에 해당되는 극우와 극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서 조금씩 중앙으로 갉아먹고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이거는 자연 원리예요. 자연 원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서 조금씩 먹어 들어가서 됐고, 이재명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재명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에서 이 양진영, 강성 우파, 강성 좌파에 누가 이 점유를 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보수 쪽에서는 장동혁 씨가 강성 우파 쪽의 지지를 확고하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집을 졌어요, 이쪽에. 그리고 강성 좌측에 집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정청래예요.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약하지만 정청래가 집을 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무주공산이에요, 이 좌측은. 그러면 이게 어떤 로직이 발생하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일단 당내 경선에서 선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마지막 중앙 공략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럼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진행되냐? 이 지지율 분포를 보면 우측 보수 쪽이 한 전체 유권자의 한 40%, 35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진보 쪽도 35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중도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 40%, 맥시멈으로 따지자고요. 보수의 40%의 유권자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얻은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 세력에. 그러면 이 우파 쪽의 세력을 또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15% 정도가, 제가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가 강성 우파고, 25에서 많게는 30%, 한 25% 정도로 보죠. 25% 정도가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장동혁 씨가 왜 유리하냐?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보세요. 이 40%에서 15%의 이 지지율을 확보를 한 상태예요. 장동혁 씨는요. 그러면 40에서 15%를 빼면 25%가 남죠. 25%가. 근데 총 유권자가 40%예요. 40%에서 20%를 가져간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동혁 씨는 15% 정도를 벌써 확보를 한 거예요. 집을 졌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25%에서 장동혁 후보는 5%만 가져가면 대권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아주 이 바둑판에 양모서리에 집을 못 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40%에서 15%는 장동혁 씨가 미리 가져갔고, 이제 25%에서 이제 장동혁 씨하고 경쟁하는 후보는, 당내 경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는 25%에 20%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씨 15%를 벌써 확보한 장동혁 씨는 5%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 지방선거 어찌됐든 중요하지 않아, 사실 장동혁 씨한테는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결과가 결정타를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요, 장동혁 씨한테.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지지 기반이 15%만 잘 끌고 가면 대통령 경선에서 거의 될 확률이 제가 봐도 90% 이상이에요. 이 로직으로. 이 집의 바둑판의 가에 구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상대 쪽, 이 진보 쪽에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에서 딱 나와. 그러면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이제 40대 40을 가져가고 30%에서 누가 많이 이기느냐,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그 선거를 치르는 건데,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후보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때의 이제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이. 그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무주공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바람 때문에. 그것처럼 그때는 이 중앙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얘기는 장동혁 대표는 15%의 강성 지지층을 갖고만 있으면 그 대권 후보는 계속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대권 후보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아니면 다다음까지도 계속. 그러면 그 동안에 진보 진영, 민주당, 지금 현 정권이 정책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지율이 폭락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본인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현 정권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너무 잘해.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잘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현 정권의 이 지지율은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다음 선거 아니면 다다음 선거에. 늦어도 다다음 선거에. 알겠죠, 로직이. 그래서 장동혁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일 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로직이. 이 바둑판 이 로직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특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 자체를, 이게 그냥 자연 원리예요, 자연 원리. 근데 다 잘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다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정치 지형의 미래는요, 대통령에 대해서 한정이지만. 하여간 이 진보 진영에서 누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느냐, 그 강성 진보 쪽에서 그걸 유심히 보면 되는 거고, 확실하게 강성 보수의 집은 장동혁 대표가 10에서 15%를 확보했기 때문에 절대 장동혁 대표를 이 보수 후보 중에서는 이길 대상은 없다. 한동훈 씨는요, 절대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왜냐면 강성 지지층 쪽에 이 집이었기 때문에. 이 중앙 쪽에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죠. 중도 보수. 중도 보수는요, 집을 져도요, 거기는 집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중도나 중도 보수 쪽, 중도 쪽으로 갈수록 확실한 충성도가 약해요. 그래서 집이 흔들려요, 흔들려. 똑같잖아요, 바둑하고. 바둑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중앙집은 그 공격받기도 쉽고 뺏기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정치도. 중앙으로 갈수록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보세요. 그 한동훈 씨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또 누구죠? 안철수도 그렇고 그런 후보들이, 유승민도 그렇고 중도를 외쳐. 그런데 생각보다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큰 성과를 못 이뤄. 그 이유가 중도 쪽으로 갈수록 이게 부실해요, 집이. 그래서 저도 집이 적고, 그리고 짓기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성 보수나 강성 진보의 집을 지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씨도 조금 적고 예전에, 그리고 나경원 씨도 그렇고 그런 후보들이 있죠. 근데 욕은 되게 많이 먹어. 근데 어느 정도의 위치는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 생명도 굉장히 길었고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들어보면 엉터리야. 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엉터리야. 근데 아주 유능한 사람, 소수의 유능한 사람도 있지, 잘 보는 사람들. 근데 거의 못 봤어. 제 말이 거의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동영 씨는 다음 아니면 다다음 지금 있는 이 지지층, 강성 지지층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현 정부가 헛발질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무너질 거거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번 좀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지금의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이 중도에서 얻은 지지율은 허상이라고요. 그래서 장동영 씨가 대통령 돼요, 결국에는요. 이상입니다. 재밌었죠? 이상입니다.